인사청문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29일에는 우리 모두에게 아픔으로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부터 이태원 참사가 있은 한 9일 후에 11월 7일에 법사위 전체 회의라는 것이 열립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저 좌측 맨 좌측. 오후 저녁 한 6시 44분경에 김남국 의원이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는 뭐냐면 오후 6시 48분경에 김남국 의원이 그 위믹스 코인을 거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6시 51분 그때 하더라도 그때까지도 저 김남국 의원은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날 회의는 오후 6시 56분에 끝이 났대요. 자, 전날은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특히나 민주당 의원들은 뭐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막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뭐 그랬던 회의였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은 겉으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뭐 애도를 표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저러한 회의장에서도 뒤에서는 위믹스 코인을 거래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는 참, 이거는 좀 인간적 배신감을 넘어서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 검찰이 수사하고 이런 것보다도 두 글자죠. 처신. 이 처신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의정 활동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현 정부의 또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에 대해서 따지고 꾸짖고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강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층 내에서는 팬이 생길 정도로 이미지를 관리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 이미지의 내면에는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규모의 가상자산, 이것을 그것도 의정활동을 하는 시간에 거래를 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여기에 심각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배신감입니다. 뭐냐면 뭐 이런 상황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그 여파가 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는 MZ세대도 그 배신감에 지지층으로 흡수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가장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화이트 칼라나 또 40대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서도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이고 근데 이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부정,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해서 흔들흔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데이터에도 감지가 돼요. 이게 가장 큰 이 파장,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김남국 의원 목소리 들었잖아요. 11월 7일 그 법사위 전체 회의 때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아니 한동훈 장관 검수완박법을 탓하면서 그 답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직접 들으셨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저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한 7분 뒤에 정확히 7분 뒤에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거래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뭐 윽박을 질렀다고 해야 될까요? 저렇게 얘기했다가 7분 뒤에는 자리에서 사라지고 아까 그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본인은 정작 뒤에서 위믹스 코인 거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시 48분에 그러니까 6시 41분경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아까 그 발언이 끝났고 한 7분 뒤 오후 6시 48분에는 자리를 비워서 위믹스 코인 거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회의는 11월 7일입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5일까지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저 회의는 애도 기간이 끝난 이틀 정도 후에 있었던 회의예요. 직후.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막 윽박 지르고 본인은 뒤에서 코인 거래하고 있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배신감이 들고 실망스러운데 김남국 의원을 평소에 지지했거나 혹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심정은 어떨지 굉장히 저는 참담할 것 같고요.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는 이유,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재산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주식 백지 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의 지위를 가지고서 그게 투자든 투기든 자산 증식에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해라라는 어떤 직업적인 의무감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보니까 요즘 말로 투잡을 뛴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국회의원도 하나의 잡이라면 이 거의 전업 투자자와 같은 그런 투자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거는 코인에 대해서 그 전문성이 있고 야심이 있는 어떤 일반인의 투자 행태가 아니고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전업 투자자, 즉 업자의 그런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정활동이 제대로 됐을 리가 있나요? 그런데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했을 리가 있나요? 저는 이미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지금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가서 선진상조사 후 뒤에 어떤 처분을 내리겠다.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정도 상황이 드러났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 소명을 못하고 있으면 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의원직 사퇴 뭐 버티겠죠. 의원직 사퇴가 아니라면 그 앞서 이제 정미경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출당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이 그 재발 방지되지 않도록 혹은 민주당에 다른 사례가 더 있을지에 대한 당 내부 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은 사후적으로 수립을 해야지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당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는 일단 진상조사 하자라고 하면서 시간 끌기 하고 있고 나중에 가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때문에 일단 김남국 의원을 당에서 내보내든 의원직 사퇴를 권고하든 그런 선 조치를 하고 나서 상황 수습에 들어가야지 더 시간 끌면 그 여론 악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 뭐 아직까지는 뭐 확인이 된 것도 있고 추정 단계인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좀 국민들의 뭐랄까 공분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